자, 불상 발사체의 정체. 이게 제가 얘기했지만 이거를 제가 5월 10일까지 자료를 조사를 다 해놨어요. 12일인가? 한 일주일 전에 끝내놨어. 그래 놓고서 제가 화요일 날 방송을 못하는 바람에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했는데 오늘 하면서도 계속 자료를 추가로 보면서 있었는데 저랑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없더라고. 저랑은 좀 논조가 달라요. 근데 저는 요거를 제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자료를 분석해서 만든 소설입니다. 소설. 근데 한번 제 소설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보시고 제가 만든 소설이 합리적인가 아닌가. 이거는 소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건을 하나씩 보자고요. 5월 4일에 발사체를 쐈습니다. 북한이. 아시죠? 이렇게. 원산, 그러니까 호도반도 근처에서 쏜 게 5월 4일이에요. 그쵸? 그리고 5월 9일 날은 저쪽 운전군 신월이라는 데서 쏜 거예요. 그래서 이번 5월 4일 날 쐈는데 240mm 방사포와 300mm 대구경 방사포, 신형 전술 유도 무기 발사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그쵸? 그래서 이러한 얘기가 나왔는데 요거 가지고서 이제 내가 쭉 본 거예요. 과연 좌파는 어떻게 방송을 하고 우파는 어떻게 방송하는를 계속 비교해서 봤어요. 비교해서 봤는데 전반적인 논조는 우파 채널 같은 경우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문재인이가 종북 인사기 때문에 말을 바꿨다. 즉 미사일인데 발사체라고 한 발 물러서는 비겁한 모습을 보이다라는 논조가 대부분이었어요. 아수라도 왔네. 네, 어쨌든 왔는데,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나는 이걸 보면서 뭘 생각했느냐? 과연 좌파 애들이 말한 게 단순히 종북주의자라서 그랬을까?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나름대로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 그랬느냐?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 이 새끼들 또 존나 비겁하게 또 북한 편 드는구만 하고 처음엔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한 2, 3일 지나고 보니까 뭔가 좀 이상해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로 좀 바꿔서 해야겠다. 제가 왜 그렇게 생각했는가를 제가 이제 그 근거를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북한이 5월 4일 날 오전 단거리 발사체 수발을 발사했다는 게 이제 기사에 난 거예요. 이게 5월 4일 날. 아이고, 지나갔구나. 요거만 있네. 그래서 어쨌든 수발을 발사했답니다. 이게 6발을 발사한 거라고 그러더라고. 어쨌든 좀 많이 쐈어요. 예. 그랬는데 제가 재밌었던 거는 그 다음날 트럼프의 반응입니다. 북한 발사체에 맞대응 삼가하며 추가 군사 행보 견제. 트럼프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좀 미온적이야. 옛날 같았으면 이 개새끼 때려잡을 거야 막 하고 막 뭐 경제 제재를 강화한다 막 이런 식의 얘기를 했을 텐데 5월 5일 날 트럼프 그다음 폼페이오 국무장관 이런 사람들이 말하는 걸 보면 굉장히 좀 북한에 편드는 듯한 발언을 해요. 아직도 미북 협상의 여지는 남아있다. 김정은은 나와 대화하기를 원한다. 뭐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미쳤나? 왜 문재인하고 똑같은 말을 하지? 막 이런 생각을 했다고. 문재인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 근데 왜 트럼프까지 저런 말을 하지? 이런 생각한 거예요. 트럼프도 이제 북한 편이 됐나? 그럴 리가 없죠. 그럴 리가 없는데 왜 저렇게 말을 할까라는 걸 내가 생각하게 된 거예요. 뭔가 좀 이상하다. 좀 생각해 봐야 돼. 라는 생각을 했는데 기사 조금 읽으면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에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직접적 비난을 삼가하며 북미 협상 재개의 문을 열어뒀습니다. 그러니까 또 뭐라 얘기했냐? 트럼프 대통령은 트윗에 김정은은 내가 그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알고 나와의 약속을 깨고 싶어 하지 않는다. 이게 뭔 소리야? 미사일 쐈는데. 미사일 쐈으면 약속 깬 거지. 근데 나와의 약속을 깨고 싶어 하지 않는다. 합의는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썼다는 거야. 이건 말이 완전 앞뒤가 안 맞는 말이거든. 일반 사람이 봤을 때는 이 트럼프 이거 미쳤네?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는 거라고. 이 사람이 미쳤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김정은은 북한의 대단한 경제 잠재력을 완전히 알고 있고 이를 방해하거나 중단할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적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나는 너를 먹고 살게 해주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뭔 말이야? 아니
북한이 미사일을 쐈으면 야 이 새끼야 너 어디서 미사일 쐈어? 그거 어디서 얻은 거야? 이렇게 나가는 게 통상적인 미국의 반응인데 북한이 미사일을 쐈는데 트럼프의 반응이 김정은은 나와 대화하고 싶어 한다. 김정은은 북한의 그러한 지정학적 중요성 때문에 경제 발전할 기회가 있다. 이런 말을 한단 말이야.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여러분 이거 왜 이렇게 말한다 생각하세요? 난 이 말을 들으면서 이거 뭔가 공작의 냄새가 나는데? 라는 생각을 딱 한 거예요. 통상적이지 않다예요. 뭔가 이상하다. 중국 죽이려고 뭐 정확도 없는 발사체, 동맹이 아니면 다 죽어. 한 템포 쉬고 천천히 압박하려는 거 아닐까요? 뭐 중군 체제 끈수 잡아 이렇게 건수 잡아 이런 그렇죠. 근데 어떤 분이 진짜 소설이네요. 자, 이게 제 소설인데 뒷부분까지 끝까지 가보세요.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야 된다니까. 한번 제 소설을 잘 들어보세요. 제가 여기 뭐 천천히 죽이기 이런 거 나오는데 아니야. 좀 더 깊은 게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좀 더 깊은 게. 그거를 제가 이제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시간대 순으로 지금 기사를 보여주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반응을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 자, 그리고 나서 또 뭐가 있었느냐. 5월 8일 날은 북한이 뭐라고 발표했냐. 그러니까 5월 8일과 5월 9일 날 미사일 쏘거든요. 그러니까 5월 8일은 아직 두 번째 미사일 안 쐈을 때예요. 북한이 뭐라고 했냐. 그러니까 5월 4일 날 쐈던 발사체는 정상적인 자위적 군사훈련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다? 북한이 5월 4일 날 그 쐈던 6발의 미사일은 군사훈련이래요. 정상적이고 자위적인 군사훈련. 난 이 말에 꽂힌 거예요. 정상적이고 자위적인 군사훈련이다. 이 말. 정상적이라는 말을 강조하는 걸 봤을 때 이건 내가 봤을 때 비정상적인 거고 자위훈련이라는 말을 왜 넣냐는 거예요. 여기다가. 여러분 자위라는 말이 뭐예요? 마스터베이션 빼놓고. 자위훈련이라는 게 뭐냐고. 자위훈련이란 말은 방어훈련이라는 소리야. 방어훈련. 오케이. 저 말을 북한이 왜 했을까를 저는 생각하게 된 거예요. 방어훈련. 이렇게 된 거야. 즉, 이 얘기는 뭐냐? 비정상적인 방어가 있었다는 말을 반대로 뒤집어서 정상적인 방어훈련이라는 얘기한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하게 된 거예요. 제가 원래 좀 세상을 보는 게 좀 삐대하거든요. 뭔가 이상하다예요. 여기서 내가 우리가 모르는 뭔가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한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었느냐? 북한이 발사체 입장 표명 정상적 자위적 훈련이다라고 해서 북한이 지난주 토요일 발사체를 쏘아 올린 지 나흘 만에 첫 공식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미사일 논란을 일축하려는 듯 자위적 차원의 정상적 군사 훈련이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해서 나오면서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 이때부터 이스칸다르. 저는 이제 러시아에 있었기 때문에 이스칸제르를 하겠다. 이게 이스칸제르라 그래. 원래 러시아 발음은. 그래서 이스칸제르급 미사일을 쐈다는 걸 북한 애들이 보여줘요. 우리는 정상적인 훈련을 한 것이고 이런 미사일을 쐈다라는 식으로. 그래서 우리나라 전문가들이 이게 이스칸다르, 그러니까 이스칸제르급 미사일이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지금 쭉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쭉 나오는 거야. 그래서 사실 좀 이따 얘기할 거지만은 우리나라에서 5월 4일 미사일이 발사됐을 때 처음에 미사일이라고 얘기했다 나중에 발사체로 말을 바꿉니다. 그래서 굉장히 혼란이 있었는데 이 혼란 와중 속에 지금 우리가 이스칸다르, 그러니까 이스칸제르급 미사일이라고 얘기가 거의 정설화된 거는 북한의 보도가 큰 영향을 끼쳤어요. 3만. 방금 3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구독자를. 고맙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이스칸제르급 미사일이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것이 지금 우리가 정설화된 거예요. 따라서 5월 4일 날 쏜 미사일의 정체는 지금도 정확하지 않다. 다만 북한이 그렇게 발표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정설화시킨 겁니다. 지금. 그래서 2014년까지 북한이 미사일을 쏜 패턴을 제가 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느냐. 여기 날짜는 쭉 보세요. 1번서부터 7번, 7번 정도 2014년 동안 미사일 발사 실험을 했는데 어떻게 썼다? 두 발, 한 발. 요렇게 썼어요.
그렇죠? 2014년에. 그럼 문재인 정권 이후 2017년이죠. 그때부터 쏜 미사일이 지금 11발. 아니, 이제 13발, 13번인 건이겠죠. 이번 5월, 4월, 5월, 그러니까 아마 13건일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은. 보면 어때요? 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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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발. 10번은 몇 발인지 알 수 없는데, 그러니까 한 발. 거의 한 발 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다? 한 발에서 두 발 정도를 쐈다는 게 보여요. 그렇죠? 한 발에서 두 발 정도를 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왜 5월 4일 날은 6발을 쐈냐예요. 자,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느냐? 정치적으로 미사일을 쏠 때 북한이요, 그 미사일 실험을 할 때 한 발을 쏘건 6발을 쏘건 국제사회에서 북한이 여론몰이를 하는 데는 한 발이든 6발이든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북한은 한 발 혹은 두 발 정도를 쏴왔어요. 근데 이번만 6발을 썼어요. 이번만. 네.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많이 쐈어 한 거예요. 돈도 없는 주제에. 미국이 지금 경제 봉쇄를 취했잖아요. 경제를 봉쇄를 취한 상황에서 6발을 쏜다는 건 너무 무리수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거 미쳤지 이렇게 하면은.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한 발만 쏴도 돼요. 더구나 가뜩이나 쪼들리는 상황에. 누가 또 666이라 써왔어. 6을 너무 좋아해서 뭐 그것까지 잘 모르겠지만 이건 또 한민족은 홀수를 좋아하는데 그거 7발을 쏘지 그랬어 차라리. 응? 어쨌든 간에 여기 없던 뭐 돈 없는 건 맞아? 라고 하는데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이게 좀 과하다예요. 과하다. 왜 이렇게 많이 썼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문이 좀 더 증폭된 거예요. 이거 좀 이상한데? 그러니까 5월 4일 미사일이 이사가 되는 거예요. 전체 5월 4일만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5월 9일 날 우리가 지금 얘기한 불상 발사체. 이거 석가모니 불상이 아니라 뭔지 잘 모르는 어쨌든 그런 발상, 이게 어떤 뭔가가 날아갔어요. 그게 5월 9일에 또 쐈습니다. 그게 이제 신문에 난 건데 북한이 4일날 발사한 거는 발사체이고 9일날 발사한 거는 단거리 미사일이냐라고 이제 자유일보는 그러니까 우리 우파 신문이거든요. 매체에서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북한이 9일 오후 발사한 단거리 미사일 추정 발사체에 대해 우리 군 당국이 10일 단거리 미사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라고 해서 9일날 쏜 거는 단거리 미사일이라고 명확히 밝혔어요. 근데 5월 4일 거에 대해서는 불투명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는 펜타곤의 공식 입장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으며 미국은 소형 단거리 미사일로 판단하는 것으로 안다라고 얘기 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도 소형 단거리 미사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대요. 5월 9일 거만 본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5월 9일 거만. 자, 그러면 내가 이거를 보면서 이제 제가 이걸 왜 얘기했느냐. 5월 10일 날 기사에 이런 게 있었어요. 군 불상 발사체 2발이라더니 이번에도 섞어 쏘기라는 기사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예전에도 미사일을 섞어 쏜 적이 있었답니다. 섞어 쏜 적이 있었대. 북한이 지난 9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도 아래 조선인민군 전방 및 서부전선 방어부대들의 화려한 타격 훈련을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훈련에는 39 북한판 이스칸다르로 추정되는 발사체 외에 240mm 방사포와 신형 자주포로 보이는 무기도 동원됐다라는 거예요. 5월 9일 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사건을 잘 기억해 두세요. 제가 좀 이따 이야기할 거니까. 이 지금 사건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야지 내가 좀 이따 결론을 내릴 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사일과 방사포를 섞어 쏘는 방식은 북한이 지난 4일 원산 호도반도에서 선보였다. 아시겠어요? 5월 4일 날 이미 북한은 호도반도, 그러니까 5월 4일 날 우리가 첫 쏜 거 그때 했다는 거예요. 5월 4일 날 북한은 이미 미사일과 방사포, 맞나? 그치?
이걸 섞어서 쏜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5월 9일 날 썼어요. 근데 여기 신문에 보면 6발이 아니라 여기서는 10발이 넘는다고 나와요. 당시 북한은 240mm, 300mm 방사포 사격과 전술 유도 무기 발사를 동시에 했다. 모두 10발이 넘는다. 그러니까 5월 4일 날 쐈을 때 6발이라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5월 10일 날 뉴스를 보면은 10발도 넘게 쐈대요. 존나 많이 쐈냐는 거야. 존나 많이 쐈네. 아, 왜 그래? 하는 거야. 왜 이렇게 많이 쐈냐. 어? 여기 뭐 저 좀 봐주시라고 했는데 몰라요. 자, 이 10발도 넘는다고 했어요. 잘 집중해서 제 말 들으세요. 이거 지금 제가 굉장히 지금 뭔가를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서 지금 제가 일부러 이걸 다 얘기하는 거니까. 자, 이걸 보면서 제가 어떠한 의문을 가졌느냐. 왜 우리나라 국방부는 5월 4일 날 쏜 미사일을 미사일이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어? 5월 9일 날 쏜 미사일은 다 단거리 미사일이라 다 말합니다. 이건 미국의 펜타곤이나 한국의 국방부는 일치된 견해예요. 북한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북한, 한국, 미국이 같은 견해를 갖고 얘기하는 거지만 5월 4일은 다르다예요. 자, 북한 원산서 70에서 200km 단거리 발사체 발사 탄도미사일 아니다 라고 신문에 난 거예요. 그러니까 5월 4일 날 미사일을 쐈는데 그때 굉장히 신문 기사가 혼란이 왔었어요. 미사일 발사했다고 하는 기사도 있었고 이건 미사일이 아니라 그냥 이건 발사체다. 탄도미사일 아니다. 그러니까 미사일 아니다라는 얘기하고 막 이런 혼란된 기사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군 정보 당국은 미국과 강화된 정보 공유 체제를 유지하면서 발사체에 대해 정밀 분석 중이다. 이번 발사체가 300mm 신형 방사포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되 다른 단거리 미사일과 섞여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라고 해서 여기서 300mm 신형 방사포라는 말이 나옵니다. 신형 방사포. 방사포가 뭔지 아세요? 여기 그림이 나오는 저것도 방사포입니다. 배경에도 있는데 저건 이스칸다르급이에요. 저건 이스칸다르 미사일이고 이 신문기사에 나온 거. 자, 좀 이따 어차피 보여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나 군의 한 관계자는 이번에 북한이 발사한 것은 탄도미사일은 아니다면서 대구경 방사포와 유사한 비행 특성을 보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국정원도 4일 북한이 쏜 단거리 발사체에 대해 고도가 높지 않고 거리도 많이 나가지 않아 미사일은 아니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라고 발표한 거예요. 그래서 이 기사를 보고 우리나라 우파 채널에서 이 새끼들, 응? 문재인이 북한 비호한다라고 많이 비난을 했던 거예요. 근데 나는 이 기사가 맞다고 봅니다. 이 기사가 맞다고 봐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뭐라고 분석했느냐. 5월 4일 날 쏜 미사일은 탄도미사일은 아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미사일은 여러 종류의 미사일이 있어요. 여러 종류의 미사일.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북핵 개발하면서 나오는 거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저 배경에 나오는 저런 거. 이스칸다르는 저거 탄도미사일입니다. 이렇게 뿅 날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탄도미사일이에요. 근데 5월 4일 날 발사된 미사일은 탄도미사일이 아닙니다. 저공으로 슉 날아간 거예요. 저공으로. 미사일을 멀리 보내기 위해서 각을 높이 해서 쫙 쏘거든요. 그래서 이게 탄도가 형성되기 때문에 탄도미사일이라 그래요. 근데 어떤 미사일은요, 이렇게 탄도를 그리는 게 아니라 직선으로 날아가는 미사일이 있습니다. 그걸 뭐라 그래요? 크루즈 미사일, 순항 미사일, 뭐 그렇죠. 여러분들 미사일 잘 아시네. 그래. 이런 미사일들, 요격 미사일 이런 것들은 직선으로 날아가요. 이렇게 발사체 슉 품으면서 쫙 직선으로 날아간다고. 여러분, 이런 미사일 뭐 할 때 쓰는 거예요? 이런 거 한번 써보세요. 이런 미사일 뭐 할 때 쏘는 거예요? 박사님 무기 모르죠? 무기 잘 몰라요? 네, 저 무기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전 신문 기사를 잘 보고 있는 거야. 요격? 저는 이쪽에 중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요격 쪽에. 나는 무기를 잘 모르지만은 어디 한번 무기를 잘 아는 사람이 분석한 건가, 무기를 잘 모르는 제가 분석한 걸 한번 동시에 비교해 보십시오. 제가 결론 끝까지 들어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국정원과 군이 5월 4일 날 쏜 미사일에 대해서 미사일이라는 말에서 갑자기 발사체로 말을 바꾼 거는 그러니까 이 미사일의 움직임 궤적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탄도로 날아가는 건 멀리 나가죠. 직선으로 가는 건 짧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공 한번 던져보세요. 직선으로 던지는 것과 탄도로 이렇게 위로 던졌을 때 같은 힘이 어떻게 더 멀리 나가나? 이렇게 궤적이 더 멀리 나갑니다. 따라서 저공 비행으로 직선으로 미사일 쏘는 건 단거리예요. 실질적으로 그 미사일이 날아간 게 여러 발을 쐈다 했잖아요. 70km에서 200km 아니었다고. 이 숫자도 잘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북한이 발사한 신형 전술 유도 무기의 정체라고 해서 신문 기사가 난 건데, 안규백 위원장은 국방부 보고에 따르면 북한은 4일, 이것도 5월 4일이에요. 전술 유도 무기와 방사포 등 3, 4종류 무기 10에서 20발, 이 사람은 또 20발까지 썼다고 하네. 사거리가 70에서 260km까지 여러 종류의 발사체를 쏘았고 탄착 지점도 여러 곳이었는데 방사포와 정체불명의 미사일을 섞어 발사했다고 설명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5월 4일 날 쏜 거는 10발 이상이네. 그러니까 어쨌든 결론은 뭐다? 많이 쐈다예요. 많이 쐈다.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5월 4일 날 북한은 왜 이렇게 미사일을 많이 쐈을까 하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얘기하는 유도 미사일이 아닌 단거리 직선으로 날아가는 방사포라던가 요격 미사일 같은 것들을 왜 이렇게 많이 쐈어 하는 거예요. 응?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응? 이 정도까지 하면은. 이것이 훈련이었다면 방어 훈련이에요. 그래서 북한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정상적인 자위적 군사 훈련이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이 말과 이게 연결고리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연결고리가 있어요. 지금 여기 나오죠? 이렇게 쏘는 거. 요게 방사포예요. 그렇죠? 이게 우리가 포라고 하니까 우리가 대포같이 생긴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생각하는데 방사포가 미사일 쏘는 저런 식으로 저렇게 탑재해서 쏘기도 하더라고. 그렇죠? 이렇게도 쏴요. 자, 그래서 정밀 분석 필요한 건 맞지만 미사일은 확실하다. 이것도 미사일이지 뭐. 발사체. 멀리 나가면은 미사일이고 짧게 나가면 발사체. 뭐 어차피 다 발사체지만. 근데 여기서 제가 이제 또 재밌는 건 뭐냐. 여기 보세요. 중간쯤에 여기. 안 나오는 거야 거기서. 사거리가 70에서 260km까지 여러 종류의 발사체를 쏘았고 탄착 지점도 여러 곳이었는데 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군대에서 그 군사 훈련을 할 때 미사일을 쏠 때 어떻게 쏩니까? 저는 박격포 60mm 박격포 소대장을 했거든요. 박격포 실험을 할 때요. 저 목표를 두고서 발사를 합니다. 보통 가장 이상적인 건 3방 안에 맞으면 합격이에요. 왜냐? 한 방 쏴서 좌로 치우치면은 치우친 거 보고 우로 치우치면 좌로. 근데 이렇게 했는데 또 위아래로 또 흩어지면 또 위로 해서 세 번째는 목표물에 명중시킨다는 게 이게 박격포 쏠 때 그 측정해서 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쏘게 되면은 미사일을 쏠 때 탄착점이라는 게 형성됩니다. 어떤 특정 지역에 쏜 미사일들이 몰려요. 이렇게. 즉 어떤 목표물을 정해놓고 발사해서 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 북한에서 한 20발 정도를 쐈다고 하는데 존나 많이 쏜 거예요. 그러니까 초탄은 원래 잘 안 맞아요. 근데 요즘은 좀 미사일이 좋아서 잘 맞습니다. 요즘은 이제 사람이 눈대중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레이저로 해서 하니까. 어쨌든 이 미사일을 쏠 때에는 탄착점, 어떤 특정 목표물을 두고 쏘는데 여기 뭐라 써놨어요? 탄착 지점도 여러 곳이었다는 거예요. 아니 왜 탄착 지점이 여러 곳에 흩어질 수가 있지? 이게 돈을 한두 발을 들여서 쏘는 미사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60mm 박격포 같은 몇십만 원짜리 미사일이 아니라 이거 한 발에 진짜 몇천만 원짜리 비싼 고가 장비란 말이야. 이 고가 장비를 막 10발에서 20발까지 쐈다면서 탄착점을 흐트려서 쏜다는 게 말이 돼요? 사격훈련인데 타겟이 여러 곳이니까 그거를 제가 얘기를 할 겁니다. 이건 그래서 제가 소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자, 요거까지 이제 들어보고 오세요. 자, 그리고 이제 BBC 뉴스에서 뭐라 했느냐? 북한의 발사체 미사일이냐? 한국 정부가 미사일 규정을 머뭇거리는 까닭은 무엇이냐예요. 왜 한국 정부가
이거를 정확하게 얘기를 못하고 자꾸 혼동이 오냐야. 발사체란 말 그대로 발사된 모든 물체를 통틀어 이루는 것이다. 돌멩이부터 총알, 수류탄, 로켓, 미사일 등 모든 것을 통칭한다. 시작. 내가 공중에서 똥도 싸면 똥도 발사체겠네. 예? 그렇다면 로켓과 미사일은 어떻게 구분할까? 둘 다 자체적으로 추진 능력을 갖고 있지만 로켓과 달리 미사일은 유도 능력을 갖고 있다. 로켓은 어딘가를 겨냥하고 발사한 이후에는 통제가 되지 않는다. 발사 직전까지 조준을 잘했다면 목표물을 타격할 것이다. 한 것이고, 방사포와 같은 로켓의 경우는 각각의 발사체가 갖고 있는 파괴력은 제한적이다. 때문에 북한의 경우 과거 장사포들을 대량으로 휴전선 인근에 배치시켜 유사시 물량 공세를 펼치는 전략을 취했다. 탄도미사일이 되면 상황은 달라진다. 이렇게 쭉 기사가 나오는 건데,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헷갈리는 이유가 이게 미사일이냐 방사포냐를 갖고 지금 헷갈리고 있는 거예요. 방사포야 미사일이야 이런 걸로 갖고. 파괴력의 차이도 있습니다. 자, 있는데 미사일에서 단거리 발사체를 우리나라가 40분 만에 말을 바꾼 거예요. 이 말을 바꾼 것 때문에 지금 계속 우리나라에서 이 새끼들이 종북주의자라 그렇다라고 하는데, 이게 좀 더 보자예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제가 불상 발사체의 정체, 이제 점점 이제 기승전으로 가는 겁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가는 건데, 이제 소형 미사일들이에요. 북한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뭐 대륙간 탄도 미사일 만드는 그런 대형 미사일 외에도 소형 미사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북한이 공개에서 주목받은 무기는 ICBM과 300mm 방사포 해가지고 방사포가 여기서도 나옵니다. 이번 5.14일 날 쏜 미사일이 미사일이냐 방사포냐 놓고 논쟁이 되고 있는데, 이미 이건 예전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이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었어요. 그랬고 북한군 동해상으로 지대공 미사일을 발사했다. 다양한 공격 가능성 과시 해가지고 지금 그림에 보이는 거는 북한에서 만든 신형 방사포의 사진입니다. 즉 방사포에는 지대공 미사일도 있네 라는 결론에 도달한 거예요. 지대공 미사일은 뭐에 쓰는 거예요? 지대공 미사일. 지대공 미사일은 뭐에 쏘는 겁니까? 공중에 있는 표적을 맞출 때 쓰는 거 아니에요? 그쵸? 북한이 동해상 5월 4일 날은 미국 호산반도인가 거기가 어디예요? 동해안이죠. 동해안에서 미사일인지 발사체인지 헷갈리는 이유는 이게 우리가 일반적인 이스칸다르급 미사일인지 아니면 이게 300mm 방사포인지 헷갈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과거에도 북한은 동해안에서 지대공 미사일이라는 방사포를 쏜 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과거에도. 근데 이번에는 특징이 뭐다? 20발을 쐈다요. 오 마이 갓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합동참모부에서는 북한은 동해상으로 발사체를 발사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2017년에도 이미 이렇게 나왔고, 발사체라는 이름은 이번에 처음 쓴 게 아니에요. 이렇게 과거에도 발사체를 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북한판 패트리어트. 패트리어트라는 게 뭐예요? 패트리어트 미사일 뭐 할 때 쓰는 거야? 그게 지대공 미사일이지. 그래서 옛날 때 사담 후세인이 쿠웨이트 공격할 때 사담 후세인이 이라크에서 이스라엘로 스커드 미사일 쐈죠? 그때 이스라엘 군이 뭐로 방어했어요? 패트리어트 미사일로 방어했잖아. 패트리어트 미사일은 뭐다? 지대공 미사일. 그쵸? 그렇구나. 지금 제가 뭘 말을 해야지 이제 눈치채십니까? 지금? 이 정도쯤까지 갔으면 여러분들 지금 감을 잡으셔야 돼. 그쵸? 여기 벌써 몇 분들 답, 이게 뭐야, 지금 댓글 올라오는데 벌써 눈치채신 분들 많아. 눈치채신 분들 지금 많아요. 그래서 이미 북한 애들은 동해안 쪽에 300mm 방사포, 그 중에도 지대공 미사일들을 이미 예전부터 배치를 했었고 쐈었다예요. 그쵸? 이런 식으로. KN-06입니다. 그리고 이제 KN-09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직경이 300mm인데 직경 300mm KN-09 같은 경우도 사거리가 얼마다? 60에서 180. 이번에
북한이 동해안에서 쏜 호산반도에서 쐈던 그 미사일들 사거리가 얼마다? 70에서 200. 어때요? 겹치죠? 그렇다면은 이번에 쏜 미사일은 방사포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거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 아니었고 그것은 지대공 미사일이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S-20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이번에 우리나라의 현무 28 미사일, 그 다음에 오른쪽이 북한이 만들었다는 이스칸젤 39. 이거 북한에서 이거 지들이 쐈다고 얘기한 거예요. 나중에 생긴 것도 존나 비슷해. 뭔가 기분이 안 좋아. 그런데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뭐다? 5월 9일 날 북한이 미사일을 쏜 다음에 미국의 반응이에요. 이게 5월 4일 날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5월 4일 날 미사일을 쏜 다음에 트럼프는 뭐라 얘기했느냐? 김정은과 합의 이루어진다. 북한 발사체의 맞대응을 자제하라. 자중하라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트럼프가 뭐라 얘기해요? 북한은 대단한 경제적 발전을 이룰 수 있다. 김정은은 나와 합의를 이룰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좋은 말을 많이 했어요. 그렇죠? 5월 4일 날은. 근데 문제는 뭐다? 5월 9일 날 북한이 저쪽 서해안 쪽 시누리에서 미사일을 쐈을 때, 이거는 이스칸다르 맞아요. 이거는 이스칸다르 미사일을 쐈어요. 그리고 나서 미국이 뭐라 얘기하냐? 북한의 발사체 소형 단거리 미사일 심각하게 주시하겠다. 하면서 갑자기 말이 변해. 말이 변했어요. 그래서 5월 9일은 미사일이 맞다예요. 하지만 5월 4일은 미사일이 아니다예요. 그러니까 미사일은 맞는데 우리가 지금 제가 얘기하는 미사일은 탄도 미사일이 아니다예요. 그렇게 제가 잠정 결론을 내리게 된 거예요. 미국의 애들의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래서 일단 소 결론을 먼저 내린다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일지 좀 정치를 이렇게 정리해서 보면은 처음에 5월 4일 날 쏜 건 이렇게 사거리, 그러니까 길이가 70에서 240km 요 정도. 그래서 이거 우리나라도 이렇게 본 거예요. 이건 방사포일 것이다. 근데 그 다음번에 쏜 거는 이렇게 이스칸다르급 미사일을 썼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5월 4일 날 북한이 6발, 근데 6발이 아니에요. 나중에 가면 저게 20발 이상이라니까 하여튼 무진장 많이 쏜 거야. 무진장 많이 쏜 건데 어쨌든 그러고 나는데 그렇게 미사일을 많이 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쐈는데 쐈을 때 한국은 뭐라 얘기했느냐? 저거는 미사일이 아니라 발사체다 라고 말을 한 발 물러서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일반 우파들도 저거는 문재인 정권이 좌파라서 북한 편 드느라 그렇다라고 얘기를 했던 건데, 문제는 미국조차도 굉장히 온건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5월 8일 날 갑자기 북한이 이거는 정상적이고 자위적인 군사훈련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5월 9일 날 북한이 다시 한번 미사일을 쏴요. 그리고 나서 5월 10일 날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도발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라고 문제를 제기합니다. 이게 전체적인 흐름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쭉 보고서 한 거예요. 뭔가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왜 그러느냐?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 특수 정찰기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특수 정찰기들이. 자, 보세요. 이게 3월 7일 날 기사인데 RC-135W라는 정찰기가 들어왔다 그러네. 이게 뭐 하는 비행기냐면 신호를 전문적으로 수집 분석하는 항공기이다. 각종 센서를 장착해 다양한 지형 표식과 전파장을 분석할 수 있으며, 지형의 표식, 목표물이겠죠. 그 다음에 그 전파장을 분석할 수 있대요. 전파장? 전파장은 분석한다는 말은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저런 거 미사일 발사될 때 전파 발생하거든요. 저거 분석한다는 소리야. 그 얘기는 뭐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기지 혹은 저런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가 어디 있는지 위치를 탐지한다는 소린데, 그런 거예요. 그런 것이 있다예요. 이런 거를 측정할 수 있는 정찰기가 이번에 들어온 거예요. 신기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미 들어와 있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한반도 상공 떠다니는 특수 정찰기들. 그래서 뭐 많이 들어왔어요. 뭐 보니까 뭐 RC-12X라는 것도 들어왔다는데 이건 또 뭐야?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 정보와 북한군 동향 등을 수집하는 그런 비행기래요. 이것도 탄도 미사일 어쨌든 감시하는 그런 뭐 어떤 정찰기네. 이런 것들이 이미 5월 4일 이전에 많이 들어와 있었어요. 또 RX-12는 주로 정찰. 뭐 이거 쭉 이거 기사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철재 밀담에서 뭐 미국의 은밀한 한반도 정찰 활동 민간인에게 들켰다라는 기사인데 저는 이 기사에서 관심을 갖는 건 요 빨간색을 친 부분입니다. 뭐냐? 김영철 전 공군 참모 차장은 군용기도 작전 수행 중이 아니라면은 위치 발신 장치를 켜고 날아다닌다며 지난 29일 한국에 도착한 F-35A 2대도 우리 영공에서는 트랜스폰더, 즉 항공기 식별 장치를 켰다. 스텔스기이기 때문에 트랜스폰더가 즉 항공기 식별 장치를 작동하지 않으면 지상 관제소에서 위치를 전혀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다 라는 말을 한 거예요. 그래? 트랜스폰더라는 게 있는데 이 트랜스폰더라는 거를 만약에 지금 일본에 지금 무지막지하게 F-35A가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이런 비행기들이 만약에 트랜스폰더라는 거를 탁 끄고서 한국에 오면은 이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을 해도 모른다예요. 에? UFO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레이더에 탐지가 안 되는데 이런 게 있구만 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미 정찰기들이 한반도에 지금 존나 많이 떠 있답니다. 존나 많이 떠 있대. 이미 몇 달 전서부터. 근데 떠 있는 이 모든 정찰기는 용도가 뭐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지, 발사체 등등을 탐지하는 정찰기예요. 그래. 이런 것들이 존나 많이 떠 있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야 이게? 트랜스폰더라는 항공기 그 식별 장치를 끄면은 스텔스 기능이 있는 F-35A가 일본 땅에 존나게 많이 와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사실이에요. 자, 그럼 이런 일련의 객관적 사실, 지금 제가 여기까지 얘기한 건 다 사실이에요. 그렇죠? 전 여기서 지금 내피셜을 아직 얘기 안 했어요. 전 내피셜 아직 얘기 안 했고, 지금 여기까지 제가 얘기해 준 거는 진짜 있는 사실이에요. 미국은 평택 기지에 어마무시한 정찰기들을 갖다 놨다. 그리고 일본 사세보라던가 저런 데는 어마어마하게 레이더에 안 잡히는 F-35A 비행기가 와 있다. 물론 스텔스기도 와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온갖 보안이 있는 알 수 없는 장비들도 와 있겠죠. 이건 사실이에요. 이건 사실이에요. 이거는 저기 IJ 기뉴이 내피셜이야. 이건 내피셜 아니야. 지금 여기까지 제가 얘기한 건 내피셜 하나도 없어요. 이건 다 사실이에요. 그냥 신문 기사에까지 났잖아. 그랬고 5월 4일 날 북한의 소위 얘기하는 정상적이고 자위적인 군사훈련이라는 걸 했을 때 약 20발 이상을 쐈다는데 그 미사일에는 방사포와 어떤 유도 미사일 발사체 이런 게 있죠. 이런 것들을 섞어서 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것들은 다 사실이야.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뭐 통과할게요. 같은 기사니까. 요것도 같은 내용이니까 뭐 P3C라는 것을 잠수함 추적하는 지금 정찰기도 와 있대요. 조만간 바다에서 지진 나겠네. 조만간 바다에서 지진 나겠네. 응? 자, 그래서 이제 내가 여기서부터는 뇌피셜입니다. 이제부터 뇌피셜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부터 뇌피셜이 들어가는데 여태까지 앞에서 보여드렸던 건 다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자, 이제 뇌피셜이 들어가는데 물론 뇌피셜이라서 제가 근거 없이 뇌피셜을 하는 게 아니라 물론 여기도 역시 객관적인 자료를 기반으로 합니다. 자, 요게 바로 미세먼지 측정하는 어플리케이션이에요. 하도 우리나라에 미세먼지가 많이 와서 보는데 재밌는 게 있었어요.
2019년 5월 3일 밤 9시에 저기 보이세요? 여기 함경도 지방서부터 강원도, 즉 호도반도, 원산, 가태산 뭐 이런 데 일대, 이런 데 쪽에서 미세먼지다 이렇게 된 거예요. 미세먼지다. 응? 이렇게 보이세요? 지금 점 3개 보이세요? 아, 4개인가? 4개로 볼 수도 있고 3개로 볼 수도 있고, 저 맨 위쪽에 진하게 보이죠? 그 옆에 또 조그맣게 나 있고, 쭉 내려다보면 하나 동그랗게 살짝 뭉쳐있고, 그 밑에 보면 또 하나 뭉쳐있죠? 그래서 한 4개 정도가 보이네. 3개라 볼 수 있고 4개라 볼 수 있고, 뭔가 이게 연기가 나죠? 미세먼지가 존나 나온다예요. 저거 뭘까요? 북한들이 갑자기 공장이 막 돌아가기 시작하나? 저거는 북한의 공장은 아니겠죠? 그쵸? 산불인가? 몰라. 전 몰라요. 자, 그런데 5월 4일 날 어떠냐? 진해졌어. 응? 진해졌다 해요. 저거 왜 진해졌지? 이런 거예요. 그쵸? 미세먼지가 진해졌어요. 이 지역에 대도시가 있나? 근데 서울도 보세요. 서울의 미세먼지 양보다 저쪽 지역의 미세먼지 양이 월등하게 많아. 그쵸? 서울 인구가 얼만데. 여러분, 함경도 저 지역이 개발된 지역입니까? 저기 구글 어스로 가보세요. 저기 완전 시골, 깡시골이에요. 깡시골에서 저렇게 연기가 날 만한 요인이 있습니까? 없어요. 평양도 보세요. 그렇게 먼지가 많이 안 난다니까. 그런데 왜 저 함경도 저 산골에서 5월 3일서부터 뭔가 모락모락 피기 시작하더니 5월 4일 날은 왜 이렇게 진해졌냐는 거예요. 이게 뭘까 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앞에 얘기했던 그 객관적 사실들이 있잖아요. 신문기사들을 쭉 읽다 보면은 이거 뭔가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미세먼지 어플리케이션을 보니까 불이다 하는 거예요. 불이다. 그쵸? 고등어. 북한 애들이 고등어를 구워 먹을 짬밥이 됩니까? 쥐나 고양이를 구워 먹겠지. 응? 뭔가 이상하잖아요. 뭔가. 그쵸? 그리고 나서 그러면 이게 대도시이거나 어떤 물건을 생산해서 그런 거다 그러면은 지속적으로 연기가 나야 됩니다. 그쵸? 근데 보세요. 5월 7일 날 어떻게 됩니까? 연기가 사라졌어요. 불이 꺼졌네? 이렇게 된 거예요. 물론 요 밑에서는 존나게 연기가 나요. 근데 요 앞쪽에서 연기가 진하게 냈던 지역은 불이 없어졌어요. 그쵸? 자, 그러면 이거 도대체 뭘까 하는 거예요? 뭐 발사체의 먼지다? 뭔 놈의 발사체의 먼지가 저렇게 오랫동안 남겠습니까? 이상하잖아요. 그쵸? 즉, 저건 뭐다? 통상적인 먼지가 아니다예요. 매우 비정상적인 먼지가 갑자기 나타났어. 그리고 사라졌어요. 오잉 하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정도까지 보면 여러분들도 이제 감이 오지 않습니까? 응? 저는 이거를 보면서 느낀 게 뭐냐? 이거 미국이 귀시자되게 때린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비교해서 보죠. 이렇게. 왼쪽은 북한이 가지고 있는 미사일 기지의 위치입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이번에 먼지가 발생했던 위치. 그리고 오른쪽은 이번에 5월 4일, 5월 9일 날 북한이 쐈던 미사일 위치예요. 어때요? 뭔가 느낌이 이상하죠? 응? 그쵸? 뭐 그럴 수 있어요. 에이, 호도반도에서 좀 벗어나 있네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 저 발사체는 이동식 발사체에서 이동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따라서 미사일을 저장해 놓은 기지에서 멀리 떨어져서 쐈을 가능성이 높다고. 왜? 미사일 기지 본체 자체가 드러나면 안 되니까. 그쵸? 어쨌든 뭔가 근처다예요. 이 새끼 얻어맞은 것 같은데? 위치가 대충 보면 무수단 기지 쪽, 그 다음에 마양도 기지? 아니야. 문천 쪽이 더 가까울려나? 문천이라는 미사일 기지 쪽, 그 다음에 갓대령이 아니라 저기에 판교 가는 데거든요. 그쪽에도 미사일 기지 하나가 또 있어요. 근데 그쪽 위치 쪽 어딘가예요. 그래서 이게 다 미사일 기지랑 일체하고 있어. 그리고 불은 어떻다? 7일에는 꺼졌다. 그래서 나는 이거를 불이라고 봅니다. 이거 미세먼지 아니에요? 그래요, 이거 미사일 기지 불난 공해 물질입니다. 그렇게 말해야 되나?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근데 단
여기서 미사일 기지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모른다예요. 모르는데 좀 가깝다예요. 가깝다. 자, 근데 이러한 채 가설이 맞으려면은 무엇이 더 나와야 되느냐? 지진. 이게 나와야 됩니다. 바로 진원지 0m에 진도 2.5의 지진이 일어나면은 폭격을 당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다? 이게 제가 기상청을 가서 본 자료예요. 그래서 기상청에 가서 자료 검색을 했더니 이거 지금 이 숫자 보이십니까? 이게 가끔씩 이게 뭐야 매치가 안 돼서 안 보인다고 하는데 이 숫자 보이세요? 지금 화면? 아니 저는 보이는데 지금 안 보여? 아, 제가? 그건 제가 컨트롤 플러스로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하면 보이십니까? 보이세요? 보이세요? 안 보여? 아직도 안 보인다 그래? 아직도 안 보인다는 얘기가 보이네? 아, 보여요? 자, 보인다고 하니까 그냥 무시하고 갈게요. 자, 쭉 이거 3월 21일 쭉쭉 올라가는데 보시면은 5월 4일 날 지진은 인천 옹진구 외에는 없었고 북한에는 없어요. 어? 아, 이제 그랬지. 아, 보이시죠? 그치? 5월 4일 날 지진이 없었네, 북한에서. 그렇다면 두 가지 가능성이 있죠. 기상청에서 숨겼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밑에 쭉 보면은 북한에서 이렇게 2.5의 지진이 난 것들이 지진기에서 기록이 됩니다. 그걸로 봤을 때는 내가 봤을 때 속인 것 같지는 않아. 속인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지진은 안 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기상청이 속인 것 같다는 생각은 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뭐야, 어떤 뭐 영영분이 아쉽지만 그냥 불지른 거라니까?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랬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잘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뇌피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소설을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소설을 쓰는 건데, 그래서 이게 예전에 그 뉴스타운에서 제가 미국이 북폭을 100% 하는 이유에서 내가 얘기했던 적이 있죠. 그때 가끔씩 저한테 딴지거는 미친 새끼들이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 보십시오. 미국은 2017년 북한과 전쟁에 진지했는가라는 질문에 브룩스 전 사령관은 펜타곤 사람이에요. 그렇다라고 대답했다. 준비태세는 실제적이었고 진짜였다고 말했다. 북한은 미국이 진짜 북한 치려고 했다니까요. 그때 모든 계획이 다 있었어요. 그랬고 그때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만 안 일어났다면 그때 북한은 뒤졌습니다. 네. 자, 논두렁 태우기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논두렁 태우기일 수도 있으나 제 말은 왜 하필이면 그때냐는 거예요. 그리고 왜 하필이면 그때 북한은 미사일을 20발이나 쐈냐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저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을 수도 있어요. 자, 근데 그걸 왜 그러느냐. 그래서 제가 요거는 좀 나가요. 그래서 제가 일단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이제 뇌피셜로 제가 그러면 어떠한 가설을 세운 거냐. 5월 3일서부터 5월 4일 날 우리나라 레이더에는 북한이 쏜 미사일만 감지가 되고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안 보였다예요. 근데 하필이면 그때부터 북한의 그 지역에서는 불이 나기 시작했다예요. 예? 뭐야? 추수가 끝나면 논두렁 태우죠. 그러니까 논두렁 태운다 안 태운다 얘기가 아니라니까. 자, 그 얘기를 제가 왜 하느냐? 제 생각에는 결론부터 얘기하면 북한은 얻어맞고 안 맞은 척 한다예요. 이게 제 본심이에요. 북한은 얻어맞았는데 안 맞은 척 한다예요. 즉 북한이 미사일 기지가 폭격을 당했는데 폭격을 당했다는 걸 숨기기 위해서 논을 태웠을 수도 있다예요. 맞춰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숨기기 위해서 허장 상태로 또 한 가지 북한은 그랬기 때문에 5월 9일 날 자신네들이 이것은 정상적인 훈련이다라고 하면서 미사일을 다시 쐈을 가능성이 있다요. 왜? 자기네들이 얻어맞았다는 게 바깥으로 드러나면 존나 쪽팔리고 김정은 정권 자체가 무너질 수 있으니까. 얻어맞은 걸 숨기기 위해서 5월 9일 날은 진짜 미사일을 쏜 거고 5월 4일 날은 아니다예요. 뭐냐? 5월 4일 날 미국의 정찰기가 존나게 많이 떠가지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 기지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을 스텔스기가 가서 때린 게 아닌가라고 보는 거예요. 단
지진계가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미사일이 아니다예요. 그럼 미사일이 아니라면은 무엇이었을까? 저는 미국 애들이 스텔스기에도 장착이 가능한 소형 레이저 무기를 만들어서 장착한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제 추측이에요, 지금. 그래서 정찰기를 통해서 미사일 기지라든가 이동 발사체에 잡혀 찍고 스텔스기가 가서 그 북한의 발사체 기지 혹은 미사일 기지를 공격한 게 아닌가라고 보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지진이 일어나지 않았다예요. 진동이 발생하지 않았다. 그랬기 때문에. 그게 제 생각이에요. 여러분, 그 발사체를, 그러니까 북한의 미사일 기지를 폭파시킬 때 제일 좋은 건요, 굳이 몸통을 쏴갖고 자객을 폭파시킬 필요도 없어요. 밑에 발사 부분이 있죠? 추진하는데 거기만 고장 내더라도 그건 무력화됩니다. 예. 너무 내피셜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소설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소설이다. 근데 여러분 아시죠? 이지스 하면 이미 레이저 무기가 장착되어 있는 거. 미국은 이미 배에다가는 레이저 무기를 장착했어요. 예. 스텔스에 달한지 안 달한지 전 몰라. 하지만 다른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 레일건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게 미국 애들이 만든 신형 스텔스 무기를 테스트도 할 겸 북한을 한 방 후려친 게 아닌가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정찰기 띄어서 좌표 찍고 공격하고. 그래서 북한도 거기에 대한 방어로서 300mm 방사포, 즉 지대공 미사일을 쏜 게 아닌가 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다? 이게 스텔스기다 보니까 지대공 미사일이 표적이 조준이 안 되는 거야, 조준이. 그래서 어떻게 된다? 수많은 미사일을 쐈는데 이 움직이는 스텔스기를 못 맞추니까 탄착점이 여러 군데 생길 수밖에 없었다 해요. 이 비행기를 못 맞추니까. 막 쐈는데, 그러니까 뿅뿅 지나가면서 여러 군데 탄착점이 생성되면서 많은 미사일을 쏘게 된 게 그것 때문이 아닌가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북한에서는 의문의 화재들이 일어났고, 그래서 이게 기지가 파괴된 게 아닌가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냥. 그래서 제가 얘기했듯이 뇌폐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고, 우리나라 측에서는, 국방부 측에서는 이거를 우리나라의 레이더를 기준으로 봤기 때문에, 우리나라 레이더에서 본 거기 때문에 미국의 스텔스기는 보이지가 않죠. 당연히 안 보이지. 그런데 북한이 쏜 미사일은 레이더에 탐지된단 말이야. 그래서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했다고 처음에 얘기했다가 미사일이 아닌데? 하고 다시 발사체로 말을 바꾼 거예요. 왜? 미사일이 탄도를 그리면서 날아간 게 아니라 저공으로 일직선으로 날아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발사체는 아니고 이거 미사일이 아니고 발사체예요 라고 말을 그래서 바꿨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방부가 혼선을 일으킨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발사체다 미사일에다가 5월 4일 날 논란이 존나 많았던 이유는 그것이고, 그러면서 북한은 존나 얻어맞아서 쪽팔리니까 5월 9일 날 미국의 폭격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서쪽 중국 국경에 가까운 지역에서 일종의 반항하는 식으로 나 죽지 않았어 하면서 다시 한번 미사일을 5월 9일 날 쏜 게 아닌가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제가 전체적인 이 사건의 흐름을 보면서 생각한 결론입니다. 어때요? 이게 제 결론이에요. 이게 오늘 제가 그 미사일을 보고서 내린 결론이에요. 그래서 5월 9일 날은 김정은이 쫄았기 때문에 저쪽 신호리 저쪽에 쏜 거예요. 그러면 공격 안 당할 테니까.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게 아닌가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이게 아닌가. 그래서 사실 그 비행기 탑재용 레이더 무기는 이미 나왔을 수도 있어요, 미국에. 왜냐면 배에도 장착하는 게 나왔고 그 탱크인가 장갑차에도 장착하는 게 나왔거든요. 비행기라고 나오지 말라는 부분도 없어. 그러니까 모른다예요. 하지만 뭔가 느낌이 안 좋다예요. 그래서 북한 애들이 그래서 일련의 이런 걸 한 게 아닌가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실들, 탄착점이 너무 다르다. 그리고 섞어서 쐈다. 뭐 이런 등등 여러 정업적인 자료를 보면은 이거는 북한이 비공식적으로 북폭을 당한 것이 아닐까라고 저는 본다는 게 오늘 제 방송의 이 북한
불상 발사체의 정체에 대한 제 뇌피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처음부터 제가 뇌피셜이라고 얘기를 하고 시작한 거예요. 왜? 나도 잘 모르겠으니까. 하지만 존나 수상하다예요. 예.